자,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메모리 반도체 회사. 그 전에 우리 반도체 한번 예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1980년대가 되면, 자, 반도체, 1세대 반도체 회사들이 나타나죠?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나타났었나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회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미국은 어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삼성은 이때 삼성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삼성은 어떤 고민을 하냐? 자, 시스템 반도체로 갈 것인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로 갈 것인가?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느 반도체 산업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따져보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보이고,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세 공정만 잘하면 되는 분야였어요. 얼마나 작게 집약해서 넣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삼성은 1983년에 반도체 산업으로 진출을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삼성은 이때부터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 누가 있었나요? 일본 기업들이 있었죠. 그쵸?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1년에 미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게 돼요. 일본의 반도체 기술이 점점 높아지면서 미국은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덤핑 문제로 삼아가지고 협정을 체결하게 돼요. 91년에. 이게 미일 반도체 협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쇠퇴하게 돼요. 그리고 삼성은 그에 반해서 기술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미세 공정을 점점 더 작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급기야 1993년이 되면 삼성이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 1위를 하게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반도체로의 시장 진입이 더 낮구나. 시스템 반도체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자,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회사가 모두 다 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 회사, 디자인 하우스, 그 다음에 파운드리 회사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설계와 생산이 나누어져요, 회사가. 그쵸?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이런 회사를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했죠. 그래서 종합 반도체 회사, IDM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요. 즉 자본력이 있어야 돼요. 네. 자본이 있어야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두 개의 회사가 있죠. 전방만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가고. 자, 70%가 있는데 이 70%에 누가 있냐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쵸?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가 있고, 도시바가 있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그러니까 많은 자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가 있지는 않다. 메모리 반도체는 소수의 기업들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 중에 시장 점유율의 70%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우리 반도체 빅사이클이란 얘기 들어봤죠? 자, 반도체 빅사이클이란 얘기가 있어요. 자, 뉴스 기사나 어디서 보면 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의 기간에 다시 들어왔다. 이런 뉴스 기사나 뭐 어떤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반도체 빅사이클은 어디에서만 쓰이는 용어냐?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쓰이는 용어예요. 즉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빅사이클한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자, 메모리 반도체는 종합 반도체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부터 생산을 모두 다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각각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팹리스 회사가 주문한 대로 하고 거기에 맞는 전자기기나 어떤 기기에 들어가는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기기에 보통 들어가죠. 컴퓨터라든가 어떤 정보 데이터를 연산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쵸? 네. 거기에서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다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요. 삼성이나 SK나 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고 이게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를 하는 형식이죠. 그렇죠? 생산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생산이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을 수가 있고 재고가 적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D램 가격이 오른다, D램 가격이 내린다. 이 D램 가격에 그렇게 민감한 겁니다.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그 얘기는 수요가 내려가면 D램 가격도 내려가고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돼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D램 가격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로 나눠진다. 그러면은 호황일 때는 자,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보통 3번의 빅사이클이 있었어요. 3번의 호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호황은 뭐냐면 PC가 보급되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 PC가 막 보급이 될 때 많은 컴퓨터에 우리 램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때 D램이 들어가는데 그 램에 들어가는 그 PC에 들어가는 그 수요가 많아져서 그때 가격이 오르고 수익이 높아졌죠. 첫 번째 호황이었고요. 두 번째 호황은 언제냐면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때 D램 가격이 또 올랐어요. 세 번째는 언제냐면 클라우드 서비스. 예, 클라우드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좀 더 많은 서버를 확충을 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호황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번에 네 번째 호황이 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쵸? 예상은 하는 거죠. 예, 뭐냐면 5G가 될 수 있고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런 부분이 되면서 역시 클라우드에서 더 많은 서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D램 가격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예, 그래서 수요가 D램 가격이 높아지니까 결국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기업의 주가가 수익이 높아지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회사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데 지금
앞에서 앞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스템 반도체가 좀 더 시장 규모가 크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는 전혀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쵸?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입지가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저번에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생산 설비 50조, 연구 개발 73조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올해 초에 2021년 3월에 2월인가요? 그때 평택 공장이 문을 열었어요. 그쵸? 평택에 10조 원을 들여서 뭐랬죠? 파운드리 회사를 구축했죠. 파운드리 회사를 구축했어요. 즉 TSMC하고 이제 붙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TSMC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죠. 네. 하지만 파운드리 점유율은 제가 보니까 2위 정도를 가고 있더라고요. 워낙 TSMC가 독보적으로 많이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본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TSMC의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높다. 근데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회사로, 시스템 파운드리 회사로 어떻게 가는지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팹리스 회사가 팹리스 회사가 뭔지 아시죠? 팹리스 회사는 어떤 회사죠? 설계를 하는 회사죠. 그쵸? 팹리스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실리콘 웍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한번 잘 보시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팹리스 회사는 너무 작아요. 수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팹리스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이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강국은 아니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을 하고 그 변화를 쫓아갈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계속 관찰하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